당신 아내가 아들의 걷는 걸 방해해요. 가난한 소녀가 백만장자에게 감히 한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의 눈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심에 이끌린 그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저택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해운대의 유리 벽면으로 지어진 고급 저택은 한때 부산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장소였다. 현대적인 건축미와 예술품들로 가득 찬 이 공간은 박지원의 자랑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회사 중 하나인 미래테크의 CEO로 성공적인 사업가이자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아내 김수진이 비극적인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이 화려한 저택은 침묵과 우울함의 무대가 되었다. 아버지, 오늘은 바다가 참 예쁘네요. 휠체어에 앉아 창문 너머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8살 민호의 목소리는 작았다. 그 아이 역시 같은 사고에서 살아남았지만 이상하게도 오랜 회복 기간이 지나도 여전히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었다. 지원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오늘은 날씨도 좋고 바다도 예쁘구나. 그의 삶은 두 개의 기둥에 의지하고 있었다. 하나는 민호, 다른 하나는 몇 달 전 그의 삶에 들어온 최윤희였다. 윤희는 마치 어두운 터널 끝의 빛처럼 나타났다. 그녀는 자선 행사에서 지원을 만났고 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깊은 공감을 표현했다. 그녀의 따뜻함과 이해심은 지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민호야, 오늘 물리치료 시간이야. 이상훈 선생님이 곧 오실 거야. 윤희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그녀는 항상 완벽하게 차려입고 미소를 잃지 않았다. 민호의 교육부터 치료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리했다. 네, 누나. 민호가 대답했다. 그는 윤희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아직은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고 윤희도 그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지원은 윤희가 민호에게 보여주는 헌신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포기하고 온전히 민호를 돌보는 데 전념했다. 모든 사람들이 윤희의 헌신과 인내심에 감탄했다. 오늘 회사에 일이 많아서 늦을 것 같아. 미안해요. 지원이 말했다. 윤희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민호와 함께 새로운 책도 읽고 이상훈 선생님과의 치료도 있으니까요. 지원이 출근한 후 저택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윤희의 표정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다. 민호야, 오늘은 다리 운동을 좀 더 해볼까? 그녀의 말은 친절했지만 눈빛은 냉정했다. 하지만 누나, 어제 너무 아팠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가 걷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이 필요해. 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걷지 못할 수도 있어. 윤희의 말은 위협적이었다. 민호는 눈물을 참았다. 그는 윤희가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왜 다른 아이들처럼 밖에서 뛰어놀 수 없는지, 왜 항상 다리가 아픈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이상훈이 도착했다. 그는 조용하고 신뢰감 있는 모습의 물리치료사였다. 지원은 그를 고용할 때 면밀한 조사를 했고 그의 전문성과 경험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민호, 오늘은 어떤 느낌이니? 이상훈이 물었다. 아직 다리가 약해요. 민호가 대답했다. 그래, 몸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단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자. 이상훈은 항상 이런 말을 반복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정미숙의 손녀 하나가 문틈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나는 10살이었고 할머니가 저택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할 때 종종 함께 왔다. 그녀는 항상 민호를 동경했다.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집에 살지만 그가 친구들과 놀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하나는 이상훈의 치료 세션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는 민호의 다리를 마사지하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지만 실제로 민호가 일어서거나 걷는 연습을 하도록 격려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이상했다. 하나의 사촌은 작년에 다리를 다쳤지만 물리치료사는 그가 매일 조금씩 걷는 연습을 하도록 했다. 윤희는 치료 내내 방에 있었다. 그녀의 눈은 민호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하나는
윤희가 이상훈에게 은밀히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진전이 없네요. 더 적극적인 방법을 시도해야 할까요? 윤희가 물었다. 아직은 아닙니다. 무리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이상훈이 대답했다. 하나는 이 대화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왜 윤희는 민호가 빨리 걷기를 원하면서도 이상훈은 항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걸까? 저녁이 되고 지원이 돌아왔을 때 윤희는 다시 완벽한 돌봄의 천사로 변했다. 그녀는 민호가 치료해서 얼마나 용감했는지, 그리고 작은 진전이 있었다고 지원에게 말했다.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지원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해요. 윤희가 말했다. 그날 밤 하나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본 것에 대해 말하려 했다. 할머니, 민호 오빠가 정말 걷지 못하는 걸까요? 미숙은 손녀의 질문에 놀랐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물론 지금은 걷지 못하지. 그 아이는 큰 사고를 당했어. 하지만 윤희 이모가 민호 오빠에게 이상한 말을 해요. 마치 오빠가 걸으면 안 되는 것처럼요. 미숙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하나야,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 윤희 씨는 민호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있어. 우리가 그런 일에 간섭하면 안 돼. 하나는 할머니의 반응에 의아했다. 할머니는 항상 진실을 말하라고 가르쳤는데 왜 지금은 침묵하라고 하는 걸까? 그날 밤 민호는 혼자 방에 있을 때 조용히 휠체어에서 일어서려고 시도했다. 그의 다리는 약했지만 통증은 윤희가 말한 것처럼 심하지 않았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를 붙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지만 그는 서 있을 수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윤희가 들어왔다. 놀란 민호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민호야, 뭐 하는 거야? 윤희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찼다. 누나, 저는 그냥... 네가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일어서면 영원히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윤희가 민호를 휠체어에 다시 앉히며 말했다. 하나는 문틈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윤희의 표정은 걱정이 아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민호의 눈에는 공포가 있었다. 그날 밤 하나는 결심했다. 그녀는 민호를 도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무언가 매우 잘못되어 있었고 어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거나 보려 하지 않았다.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평소처럼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지원이 출근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민호의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하지만 하나는 민호의 눈에 깃든 두려움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윤희가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미세하게 몸을 움츠렸다. 오늘은 이상훈 선생님이 특별한 운동을 알려주실 거래. 기대되지 않니? 윤희가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생기가 없었다. 네, 누나. 지원은 아들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출근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윤희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녀는 민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어젯밤 일은 절대 아버지에게 말하면 안 돼, 알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네, 누나. 말하지 않을게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나는 부엌문 뒤에서 이 대화를 엿들었다. 그녀의 할머니는 청소를 하느라 바빴고 하나에게는 민호와 놀라고 했다. 그것은 하나에게 더 많은 관찰 기회를 주었다. 오전 중에 이상훈이 도착했다. 그는 항상 깔끔한 모습으로 전문가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의 치료 가방은 항상 무거워 보였지만 하나는 그가 실제로 그 도구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다. 민호야, 오늘은 어떤 기분이니? 이상훈이 물었다는 괜찮아요. 민호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없었다. 이상훈은 윤희를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오늘은 새로운 마사지 기법을 시도해볼까 해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윤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민호에게 필요한 걸 다 해주세요. 치료가 시작되자 하나는 문틈으로 지켜보았다. 이상훈은 민호의 다리를 마사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손길은 실제로 근육을 강화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가끔 민호에게 통증이 있는지 물었고 민호가 괜찮다고 말할 때마다 더 강한 압력을 가했다. 아파요. 민호가 갑자기 외쳤다.
참아, 민호야. 이건 네가 나아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야. 윤희가 말했다. 이상훈은 잠시 멈추고 윤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망설임이 있었지만 곧 사라졌다. 네, 치료 과정에서 약간의 통증은 정상입니다. 하나는 이 광경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의 사촌이 물리치료를 받을 때는 전혀 이렇지 않았다. 그때는 치료사가 항상 격려하고 작은 진전에도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이상훈은 민호가 일어서거나 걷는 연습을 하도록 전혀 격려하지 않았다. 치료가 끝난 후 윤희는 이상훈을 문까지 배웅했다. 하나는 복도 끝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진전이 없네요. 윤희가 말했다. 이상훈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너무 서두르면 의심을 살 수 있어요. 천천히 가야 합니다. 하지만 박 회장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민호에게 다른 의사를 만나보자고 했어요. 이상훈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었다. 그건 안 됩니다. 다른 의사가 진찰하면 모든 게 탄로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했죠. 당신이 최고의 전문가라고, 다른 의견은 필요 없다고. 이상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희는 작은 봉투를 그의 가방에 슬며시 넣었다. 이것으로 충분하겠죠. 이상훈은 봉투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2달만 더 이 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그때쯤이면 회장님도 포기하고 민호의 상태를 받아들일 거예요. 하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민호가 걷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윤희는 왜 민호를 가두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이상훈은 왜 이런 속임수에 동참하는 걸까? 그날 오후 하나는 민호에게 다가갔다. 윤희가 전화통화를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민호 오빠 나랑 놀래? 하나가 물었다. 민호는 미소 지었다. 하나는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고 웃는 상대였다. 응, 좋아. 그들은 정원 쪽 창가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다. 하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오빠 정말로 다리가 아파? 민호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가끔. 하지만 윤희 누나가 말하는 것처럼 심하진 않아. 그럼 왜 걷지 않는 거야? 민호의 눈에 두려움이 깃들었다. 윤희 누나가 내가 걸으면 더 아프게 될 거래. 영원히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대. 하나는 의아했다. 하지만 내 사촌 오빠도 다리를 다쳤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매일 조금씩 걷는 연습을 하라고 했어. 민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래도 괜찮았어? 응, 이제 완전히 나았어. 축구도 해.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희망이 교차했다. 그때 윤희가 방에 들어왔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고 있니? 하나와 민호는 동시에 긴장했다. 그냥 책 이야기요. 민호가 서둘러 대답했다. 윤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둘을 번갈아 보았다. 하나야, 할머니가 찾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명백한 퇴장 신호였다. 하나는 할 수 없이 민호를 남겨두고 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문 밖에서 잠시 머물렀다. 민호야, 그 아이와 무슨 이야기를 했니? 윤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나. 정말로요. 자매, 거짓말하면 안 돼. 네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아.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갑자기 탁 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는 놀라서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다. 윤희가 민호의 손을 강하게 잡고 있었고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다시 한번 말할게. 네가 걸으려고 하면 영원히 걷지 못하게 될 거야. 알겠니? 윤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누나. 하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 찼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윤희 이모가 민호 오빠를 괴롭혀요. 미숙은 손녀의 팔을 잡고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다. 하나야, 목소리 낮춰. 여기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지만 진짜예요. 방금 봤어요. 윤희 이모가 민호 오빠의 손을 세게 잡고 협박했어요. 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하나야, 어른들의 일에 끼어들면 안 돼. 윤희 씨는 이 집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하나는 할머니의 말에 실망했다. 하지만 할머니, 민호 오빠가 위험해요. 증거가 없지 않니? 그리고 박 회장님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의심한다고 누가 믿겠니? 하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할머니의 말이 일리가 있었다. 그들은 그저 이 저택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와 그 손녀일 뿐이었다.
그들의 말보다 윤희의 말이 더 큰 힘을 가질 것이다. 그날 저녁 지원이 돌아왔을 때 윤희는 완벽한 환영을 준비했다. 저녁 식사는 맛있게 차려졌고 민호는 깔끔하게 차려입었다. 오늘 치료는 어땠니, 민호야? 지원이 물었다. 민호는 윤희를 힐끗 쳐다본 후 대답했다. 괜찮았어요, 아버지. 이상훈 선생님이 민호의 근육 긴장도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윤희가 말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하셨죠. 지원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 하나는 식당 근처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윤희의 거짓말이 분명했다. 이상훈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민호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 그날 밤 하나는 결심했다. 그녀는 어떻게든 증거를 모아야 했다. 누군가는 민호를 도와야 했고 어른들이 하지 않는다면 그녀가 해야 했다. 그녀는 민호가 실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다음 날 하나는 엄마의 오래된 휴대폰을 가져왔다. 통화는 되지 않았지만 카메라는 작동했다. 그녀는 민호를 몰래 촬영할 계획을 세웠다. 만약 민호가 혼자 있을 때 일어서는 장면을 찍을 수 있다면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야, 오늘 또 왔구나. 지원이 출근하기 전에 하나를 발견하고 미소 지었다. 네, 회장님, 오늘 할머니가 큰 청소를 하신대요. 지원은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호가 너와 노는 걸 좋아해. 고마워. 하나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그녀는 지원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증거 없이는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먼저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다. 윤희는 하나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오늘도 민호와 놀 거니? 네, 괜찮으시면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서 물론이지. 하지만 민호를 너무 흥분시키지 마. 그리고 오후에는 치료 시간이 있으니 그때는 방해하지 말고.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기회를 노려야 했다. 윤희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때 그때가 민호의 진실을 밝힐 순간이 될 것이다. 며칠 후 하나는 마침내 기회를 잡았다. 윤희가 중요한 전화를 받기 위해 정원으로 나갔고 민호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하나는 조용히 민호에게 다가갔다. 오빠, 나 좀 도와줄래? 하나가 속삭였다. 민호는 의아한 눈으로 하나를 바라보았다. 뭘? 오빠가 일어설 수 있는지 보고 싶어. 내가 도와줄게. 하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이걸로 찍을 거야. 민호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안 돼. 윤희 누나가 알면 아무도 모를 거야. 딱 한 번만. 오빠가 걸을 수 있다는 걸 아버지께 보여주면 오빠는 더 이상 휠체어에 갇혀있지 않아도 돼. 민호는 망설였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교차했다. 정말로 내가 걸어도 괜찮을까? 당연하지. 내 사촌 오빠도 다리를 다쳤을 때 걷는 연습을 많이 했어. 의사 선생님이 그래야 빨리 나을 수 있다고 했대.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해볼게. 하나는 휴대폰 카메라를 켰다. 민호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그의 다리는 약간 떨렸지만 그는 서 있을 수 있었다. 하나는 흥분으로 가슴이 뛰었다. 한 발짝만 걸어볼래? 하나가 격려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또 한 발. 그는 실제로 걷고 있었다. 불안정했지만 분명히 걸을 수 있었다. 오빠, 대단해. 하나가 속삭였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고 윤희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뭐 하는 거야? 그녀의 비명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민호는 겁에 질려 휠체어로 돌아가려다 넘어졌다. 하나는 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숨겼다. 윤희는 민호에게 달려가 그를 붙잡았다. 미쳤니? 네가 이러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 죄송해요, 누나. 전 그냥...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윤희는 민호를 휠체어에 앉히고 하나를 노려보았다. 네가 민호를 이렇게 만들었지? 하나는 용기를 내어 맞섰다. 민호 오빠는 걸을 수 있어요. 왜 오빠가 걷는 걸 막으려고 해요? 윤희의 눈이 휴대폰을 찾아 하나의 주머니에 고정되었다. 내 주머니에 뭐가 있니? 하나는 뒤로 물러섰지만 윤희는 더 빨랐다. 그녀는 하나의 팔을 잡고 휴대폰을 빼앗았다. 찍었구나? 윤희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하나는 두려웠지만 굴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이제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윤희는 차갑게 웃었다. 정말? 그녀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영상을 삭제했다. 이제 증거는 없어졌네. 하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왜 이러세요? 왜 민호 오빠가 걷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윤희는 하나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이봐 하나, 어른들의 일에 끼어들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지어내면 너와 할머니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할지도 몰라. 그 말은 명백한 위협이었다. 하나는 할머니가 이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였다. 가서 할머니를 도와. 그리고 이 일은 잊어버려. 윤희가 말했다. 하나는 눈물을 참으며 방을 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날 오후 이상훈이 도착했을 때 하나는 그를 주시했다. 그는 윤희와 짧게 대화를 나눈 후 민호의 방으로 들어갔다. 하나는 복도 끝에 숨어 그들을 지켜보았다. 오늘 좀 문제가 있었어요. 윤희가 이상훈에게 말했다. 그 아이가 민호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상훈의 표정이 굳었다. 위험한 일이네요. 누가 봤습니까? 다행히 아무도요. 하지만 그 꼬마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의 할머니에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조심해야 합니다. 소문이 퍼지면 곤란해질 거예요. 윤희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치료 세션이 시작되었고 하나는 그것을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는 할머니를 찾아 부엌으로 갔다. 할머니,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가 간절히 말했다. 미숙은 주변을 살폈다. 무슨 일이니? 윤희 이모가 민호 오빠를 속이고 있어요. 오빠는 걸을 수 있는데 윤희 이모가 못 걷게 하고 있어요. 방금 제가 봤어요.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나야,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 정말이에요. 오빠가 걷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그리고 이상훈 선생님도 이 거짓말에 함께하고 있어요. 윤희 이모가 돈을 줬어요. 미숙은 손녀의 어깨를 잡았다. 증거가 있니?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윤희 이모가 제 휴대폰을 빼앗고 영상을 지웠어요. 미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에는 갈등이 보였다. 하나야, 이 일은 정말 심각해. 하지만 우리가 함부로 나서면 안 돼. 박 회장님은 우리 말보다 윤희 씨의 말을 믿을 거야. 그럼 어떡해요? 민호, 오빠를 그냥 둬요? 미숙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좀 지켜볼게. 하지만 넌 더 이상 이 일에 개입하지 마. 알겠니? 하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결심을 했다. 저녁이 되고 지원이 돌아왔을 때 하나는 그에게 말할 기회를 찾았다. 하지만 윤희는 항상 지원 곁에 있었고 하나가 다가갈 틈을 주지 않았다. 오늘 민호의 치료는 어땠나요? 지원이 식사 중에 물었다. 아주 좋았어요. 윤희가 대답했다. 이상훈 선생님이 민호의 근육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윤희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래?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 지원은 기뻐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무언가 의심스러운 기색이 있었다. 민호야, 네 생각은 어때? 기분이 나아지고 있니? 민호는 윤희를 힐끔 쳐다본 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아버지. 지원은 아들의 반응을 주시했다. 그는 아들이 윤희를 볼 때마다 긴장하는 것을 눈치챘다. 민호야, 무슨 문제라도 있니? 아버지에게 말해도 돼. 윤희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아마 오늘 치료가 조금 힘들었나 봐요. 그렇지, 민호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원의 의심은 커져갔다. 다음 날 아침 하나는 용기를 내어 편지를 쓰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자세히 적었다. 민호가 실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윤희와 이상훈이 그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윤희가 민호를 위협한다는 것까지. 박지원 회장님께, 저는 정미숙 할머니의 손녀 하나입니다. 제가 본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민호 오빠는 실제로 걸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윤희 이모와 이상훈 선생님이 오빠가 걷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윤희 이모는 오빠를 겁주고 이상훈 선생님은 거짓 진단을 하고 있어요. 제발 민호 오빠를 도와주세요. 오빠는 정말 걸을 수 있어요. 하나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지원의 서재에 두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가 복도를 지나가던 중 강혜진 가정부가 그녀를 발견했다. 하나야, 뭐하니? 혜진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가 당황해서 대답했다. 혜진은 하나의 손에 있는 봉투를 보았다. 그게 뭐니? 그냥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혜진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럼 나한테 보여줘. 하나는 주저했고 혜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봉투를 빼앗았다. 그녀는 편지를 열어 읽었고 그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네가 이런 거짓말을 지어내다니.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하나가 항변했다. 혜진은 편지를 찢어버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이 집안을 어지럽히지 마. 너와 네 할머니는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는 거니? 하나는 눈물을 참으며 달려가 버렸다. 그녀의 시도는 실패했다. 혜진은 틀림없이 윤희에게 이 일을 알릴 것이다. 이제 그녀와 할머니는 더 큰 위험에 처했다. 그날 저녁 미숙은 하나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나야, 혜진 씨가 네가 한 일을 나에게 말했다. 네가 왜 그런 편지를 썼니? 할머니, 정말이에요. 저는 진실만 썼어요. 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윤희 씨가 우리를 내보낼지도 몰라. 우리가 어떻게 살지 생각해봤니? 하나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자신이 옳다는 확신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호 오빠는 어떡해요? 미숙은 손녀를 꼭 안았다. 하나야,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해.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현명할 때도 있어. 하나는 할머니의 품에서 울었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민호를 포기할 수 없었다.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야 했다. 며칠이 지났다. 하나는 할머니의 만류로 더 이상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지만 여전히 민호를 관찰하고 있었다. 윤희는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았고 가능한 한 민호와 하나가 함께 있는 시간을 줄이려 했다. 지원은 점점 더 불안해 보였다. 그는 민호의 행동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민호는 질문에 대답할 때 항상 윤희를 먼저 쳐다보았고 불안해 보였다. 또한 윤희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몸을 움츠리는 것을 지원은 놓치지 않았다. 그날 아침 지원은 아침 식사 중에 민호에게 물었다. 민호야, 요즘 어떻게 지내? 무슨 고민이라도 있니? 민호는 윤희를 힐끔 쳐다보았다.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당연히 잘 지내고 있죠. 그렇지, 민호야. 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원은 눈살을 찌푸렸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는 이전의 활기찬 아들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이번 주말에는 우리 셋이서 해변에 가는 게 어떨까? 날씨도 좋을 것 같은데. 윤희가 재빨리 말했다. 그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민호는 아직 외출할 준비가 안 되었어요. 이상훈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호가 치료를 시작한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진전이 없는 거지? 지원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다. 윤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회복은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지원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날 오후 하나는 정원에서 일하고 있는 할머니를 도우며 민호를 지켜보고 있었다. 민호는 테라스에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윤희는 잠시 전화 통화를 하러 들어갔다. 하나는 조심스럽게 민호에게 다가갔다. 오빠, 괜찮아? 민호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하지만 윤희 누나가 너랑 말하지 말라고 했어. 왜? 네가 나쁜 생각을 심어준대. 민호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하나는 민호의 손을 잡았다. 오빠, 나는 오빠의 친구야. 오빠를 도우려고 하는 거야. 민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말했다. 나 어젯밤에 꿈을 꿨어. 엄마가 나한테 일어나라고 하셨어. 하나의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꿈에서 일어났어. 그리고 엄마랑 같이 걸었어. 정말 행복했는데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는 정말로 걸을 수 있어. 내가 봤잖아. 하지만 윤희 누나가 말하길 내가 걸으면 엄마를 배신하는 거래. 하나는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엄마는 나를 지키려다 사고를 당하셨대. 내가 걸으면 엄마의 희생이 헛되는 거래. 하나는 분노로 떨렸다. 윤희는 민호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까지 이용하고 있었다. 오빠, 그건 거짓말이야. 엄마는 오빠가 건강하게 걷기를 원하실 거야. 민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 당연하지. 모든 엄마는 자기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잖아. 민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 윤희가 테라스로 돌아왔다. 하나야, 네 할머니가 찾으시던데. 윤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나는 할 수 없이 자리를 떠났지만 그녀는 민호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지원은 민호의 방에서 그와 긴 시간을 보냈다. 윤희는 불안해하며 자꾸 방 밖에서 서성였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는 거지? 윤희가 혜진에게 물었다. 혜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요즘 뭔가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윤희의 얼굴이 굳었다. 그 꼬마 때문이야. 이 상황을 어서 끝내야겠어. 지원이 마침내 민호의 방에서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는 윤희를 보고 약간 놀란 듯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아우,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와 무슨 얘기를 했나요? 지원은 잠시 윤희를 바라보았다.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였어요. 윤희는 더 묻고 싶었지만 지원의 표정이 그녀를 막았다. 그녀는 강제로 미소를 지었다. 민호가 피곤해 보이던데 일찍 재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당신이 알아서 해요. 그날 밤 하나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 복도에서 지원과 윤희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민호의 상태가 의심스러워요. 지원의 목소리였다. 왜 다른 의사의 의견을 듣지 않는 거죠? 당신이 이상훈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윤희의 목소리는 방어적이었다. 그게 아니라 다른 의견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민호가 이렇게 오래 휠체어에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전문가의 말을 믿어야 해요. 내 아들의 일이에요.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물론이죠. 하지만 민호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해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그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하나는 지원이 점점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희망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는 민호가 혼자 있는 틈을 타서 다시 그에게 다가갔다. 오빠, 어제 아버지랑 무슨 얘기했어? 민호는 주변을 살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가 내 다리가 어떤지 물어봤어. 그리고 내가 걸어보고 싶은지도 물어봤어. 뭐라고 대답했어? 나도 걷고 싶다고 했어. 하지만 윤희 누나가 내가 걸으면 안 된다고 했다고는 말 못했어. 무서웠어. 하나는 민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그날 오후 이상훈이 도착했을 때 지원은 평소와 달리 집에 있었다. 그는 치료 세션에 참관하겠다고 했다. 오늘은 제가 민호의 치료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지원이 말했다. 이상훈은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물론이죠, 회장님. 윤희도 불안해 보였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평소에는 관심이 없으셨잖아요. 내 아들의 회복 과정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지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치료 세션 내내 지원은 이상훈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는 이상훈이 민호의 다리에 실제로 어떤 치료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진전이 있는지 질문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호의 회복이 예상보다 느립니다. 이상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 정상인가요? 지원이 물었다. 이상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이 윤희를 향했고 윤희는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다. 환자마다 다릅니다. 민호의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지원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어떤 점이 복잡한가요?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이상훈은 당황했다. 그렇습니다만 심리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소라니요? 지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윤희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민호가 사고 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이상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지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둘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치료 세션이 끝난 후 지원은 이상훈을 따로 불러 이야기했다. 윤희는 불안해하며 그들을 지켜보았다.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호의 상태는 어떤가요? 지원이 물었다. 이상훈은 긴장했다. 그는 윤희와 지원 사이에서 갈등했다. 회장님, 민호의 상태는 복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일 서울대병원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민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내 아들입니다. 내가 결정할 거예요. 지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상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윤희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고 떠났다. 그날 저녁 윤희는 지원을 설득하려 했다. 당신이 이상훈 선생님을 불신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그는 민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나는 그를 불신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다른 의견도 듣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건 민호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그는 이상훈 선생님을 신뢰하고 있고 새로운 의사는 그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지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윤희, 나는 민호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것이 이상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윤희는 지원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민호는 좋아질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하지만 지원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그는 다음 날 민호를 병원에 데려갈 계획을 바꾸지 않았다. 윤희는 그날 밤 이상훈에게 긴급하게 전화했다. 문제가 생겼어요. 지원이 내일 민호를 다른 병원에 데려가려고 해요. 그건 안 됩니다. 다른 의사가 민호를 검사하면 모든 것이 탄로 날 거예요. 이상훈의 목소리는 불안했다. 내가 어떻게든 막을게요. 당신은 걱정하지 마세요. 윤희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지원의 계획을 어떻게든 막아야 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민호에게 다가갔다. 지원은 잠시 전화 통화를 하러 서재에 들어갔다. 민호야, 오늘 병원에 가지 않을 거야. 윤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자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네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다른 의사를 찾는 거야. 제가 아픈가요? 민호의 눈이 커졌다. 윤희는 민호의 손을 꽉 잡았다. 네가 걸으려고 하면 정말로 아프게 될 거야. 영원히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그리고 그건 네 엄마를 정말 슬프게 할 거야.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엄마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오늘 아버지에게 아프다고 말해. 머리가 아프다고 해. 그러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돼. 민호는 불안해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지원이 서재에서 나왔을 때 윤희는 다시 완벽한 미소를 지었다. 준비됐나요? 민호도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하지만 민호가 갑자기 말했다. 아버지, 저 머리가 너무 아파요. 지원은 놀라서 민호에게 다가갔다. 정말? 어디가 아프니? 그냥 머리가 아파요. 오늘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아요. 지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의 이마를 만졌다. 열은 없는데 많이 아프니? 윤희가 끼어들었다. 아마 어제 너무 흥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쉬게 하고 다음에 병원에 가는 게 어떨까요? 지원은 망설였다. 그는 아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무언가 이상했다. 민호는 아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긴장해 보였다. 민호야, 정말 아프니?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니? 지원이 부드럽게 물었다. 민호는 윤희를 힐끔 쳐다보았다. 윤희의 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정말 아파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오늘은 쉬자. 하지만 내일은 꼭 가야 해. 윤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하루를 더 벌었다. 이제 다른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날 오전 하나는 민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민호의 방을 엿보았지만 윤희가 항상 민호 곁을 지키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윤희는 잠시 부엌으로 갔다. 하나는 그 틈을 타서 민호의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갔다. 오빠, 정말 아파. 하나가 속삭였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윤희 누나가 아프다고 말하라고 했어. 왜? 병원에 가면 안 된대. 내가 걸으려고 하면 정말 아프게 될 거래. 하나는 분노로 떨었다. 오빠, 그건 거짓말이야. 윤희, 이모는 오빠를 속이고 있어. 하지만 왜? 하나는 대답하려다 말았다. 그녀도 정확한 이유는 몰랐다. 모르겠어. 하지만 오빠는 걸을 수 있어. 내가 봤잖아.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하나는 급히 침대 밑으로 숨었다. 윤희가 방에 들어왔다라. 민호야, 점심 먹을 시간이야. 윤희가 말했다마네. 누나. 윤희는 민호를 휠체어에 태우고 방을 나갔다. 하나는 숨을 내쉬며 침대 밑에서 나왔다. 그녀는 방을 둘러보았다. 민호의 서랍에서 일기장이 보였다. 하나는 망설였지만 이것이 증거를 찾을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대부분의 페이지는 그림으로 가득했다. 민호는 글보다 그림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최근 페이지에는 슬픈 표정의 소년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림이 있었다. 그 옆에는 무서운 표정의 여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소년이 일어서서 걷는 그림이 있었다. 그 밑에는 서툰 글씨로 엄마 보고 싶어요 라고 적혀 있었다. 하나는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일기장을 사진으로 찍었다.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오후 지원은 계속해서 민호의 상태를 지켜보았다. 민호는 더 이상 아프다고 하지 않았지만 지원은 여전히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윤희,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원이 윤희를 서재로 불렀다. 물론이죠.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따라갔다. 서재 문이 닫히자 지원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민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윤희는 당황했지만 빠르게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는 그저 회복 중이에요. 왜 민호가 다른 의사를 만나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는 거죠?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민호가 익숙한 환경에서 치료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지원은 윤희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윤희,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윤희의 눈에 잠시 두려움이 스쳤지만 그녀는 빠르게 감정을 숨겼다. 당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민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은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더 이상의 미루기는 없어요.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알겠어요. 그날 저녁 하나는 지원에게 다가갈 기회를 찾았다. 그녀는 민호의 일기장 사진과 자신이 본 것들을 말해야 했다. 하지만 윤희는 항상 지원 곁에 있었고 하나가 다가갈 틈을 주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지원이 잠시 테라스로 나갔을 때 하나는 기회를 잡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테라스로 나갔다. 박 회장님, 하나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지원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하나구나. 무슨 일이니? 민호 오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원은 관심을 보였다. 민호, 무슨 일인데? 하나는 주변을 살폈다. 윤희가 보이지 않았다. 민호 오빠는 실제로 걸을 수 있어요. 제가 봤어요. 하지만 윤희 이모가 오빠가 걷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지원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진짜예요. 오빠가 혼자 있을 때 일어서는 걸 봤어요. 하지만 윤희 이모가 오빠를 겁주고 있어요. 오빠가 걸으면 더 아프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원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게 무슨 끼지? 바로 그때 윤희가 테라스로 나왔다. 여기 계셨군요. 찾고 있었어요. 그녀는 하나를 보고 표정이 굳었다. 하나야, 네 할머니가 찾으시던데. 하나는 망설였다. 그녀는 아직 민호의 일기장 사진을 보여주지 못했다. 가봐, 하나야, 지원이 말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빛이 있었다. 하나는 할 수 없이 테라스를 떠났지만 그녀는 지원이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느꼈다. 그 아이가 뭐라고 했나요? 윤희가 물었다. 지원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민호와 놀았던 이야기를 하더군요. 윤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원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지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나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것이 사실일까? 윤희가 정말로 민호를 속이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왜? 그녀는 항상 민호를 위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민호의 회복이 이상할 정도로 느린 것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민호가 윤희를 대할 때의 그 두려움,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다. 지원은 결심했다. 내일은 반드시 민호를 병원에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진실을 밝힐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일찍 일어났다. 그는 민호의 방으로 곧장 갔다. 민호야, 일어났니? 지원이 조용히 물었다. 민호는 이미 깨어 있었다. 네, 아버지. 지원은 민호 옆에 앉았다. 민호야, 아버지에게 정직하게 말해줄래? 네가 걸을 수 있니? 민호는 충격을 받은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다. 저는 무서워하지 마.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지켜줄게.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걸을 수 있어요. 지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왜 걷지 않았니? 윤희 누나가 제가 걸으면 더 아프게 될 거래요.
그리고 엄마를 배신하는 거래요. 지원은 분노로 떨었다. 그건 거짓말이야, 민호야. 네 엄마는 네가 건강하게 걷기를 원하셨어. 정말요? 물론이지. 내 엄마는 널 너무 사랑하셨어. 네가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라셨을 거야. 민호의 얼굴에 안도감이 퍼졌다. 그는 아버지를 꼭 안았다. 이제 우리 함께 걸어볼까? 지원이 제안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원은 민호가 천천히 일어서는 것을 도왔다. 민호의 다리는 약간 떨렸지만 그는 서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아버지를 향해 걸었다. 대단해, 민호야.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윤희가 들어왔다. 그녀는 서 있는 민호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원은 차갑게 윤희를 바라보았다. 진실을 밝히는 중입니다. 윤희는 당황했지만 빠르게 대응했다. 이건 위험해요. 민호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거짓말 그만해요. 민호는 걸을 수 있어요. 당신이 그를 속여왔던 거죠. 윤희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그녀는 민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원이 그녀를 막았다. 더 이상 민호에게 다가가지 마세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지원에게 애원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민호를 위해 한 일이에요. 그는 너무 약해요. 내가 보호하려던 거예요. 지원은 차갑게 대답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민호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윤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내가 없으면 민호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어요. 당신은 항상 일에 바빠요. 누가 민호를 돌볼 거예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아버지 뒤에 숨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당신은 후회할 거예요. 윤희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방을 나갔다. 윤희가 방을 나간 후 지원은 민호를 꼭 안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미안해, 민호야. 아버지가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해서 미안해. 민호도 울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두려움과 혼란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다.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너를 다시 해치지 못할 거야. 지원이 약속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하나가 들어왔다. 들어와도 돼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하나야. 내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 고마워. 하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오빠 이제 괜찮아. 민호는 하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그것은 오랜만에 보는 진실된 미소였다. 지원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는 이상훈에게 전화했다. 오늘 치료는 취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서비스는 필요 없을 것 같군요. 지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전화기 너머로 이상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회장님? 당신은 알고 있을 텐데요. 민호가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숨겨왔죠. 윤희와 함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상훈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시군요. 좋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추후에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지원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너무 맹목적으로 윤희를 신뢰했다. 그녀가 민호를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아버지, 윤희 누나는 이제 안 올 거예요? 민호가 물었다. 그래, 다시는 안 올 거야.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지낼 거야. 민호는 안심한 듯 미소 지었다. 저 이제 계속 걸어도 돼요? 물론이지. 사실은 네가 빨리 걸음을 회복하려면 많이 연습해야 해. 지원이 대답했다. 하나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드디어 민호가 자유로워졌다. 하나야, 너와 네 할머니에게 정말 고마워. 지원이 말했다. 너희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진실을 몰랐을 거야. 하나는 미소 지었다. 민호 오빠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너희 할머니는 어디 계시니? 부엌에 계실 거예요. 좋아, 우리 다 같이 얘기를 나눠보자. 지원, 민호, 하나는 함께 부엌으로 향했다. 미숙은 놀라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특히 휠체어 없이 걷고 있는 민호를 보고 그녀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 민호 도련님이
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지원은 미소 지었다. 네, 민호는 걸을 수 있어요. 윤희가 그를 속이고 있었죠. 미숙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이런. 미숙 씨 알고 계셨나요? 지원이 물었다. 미숙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하나가 의심한다고 했지만 증거가 없었고 제가 뭐라고 말할 위치가 아니라서. 지원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윤희는 이제 이 집에 없습니다. 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민호 도련님이 걸을 수 있게 된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민호가 제대로 된 치료와 운동을 받을 거예요. 실제로 그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요. 미숙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미숙 씨와 하나에게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어요. 하나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진실을 몰랐을 거예요. 미숙은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하나는 항상 정의감이 강했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지원이 말했다. 하나의 교육을 제가 책임지고 싶어요. 대학까지 모든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미숙과 하나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미숙 씨를 위해 작은 집을 마련해 드리고 싶어요. 이 집에서 계속 일하셔도 좋고 아니면 편안하게 쉬셔도 됩니다.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회장님, 그건 너무 과분해요. 아닙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당연히 받으셔야 할 보상입니다. 여러분이 민호를 구했어요. 하나는 기쁨에 겨워 민호에게 달려가 그를 안았다. 오빠, 이제 우리 계속 친구로 지낼 수 있겠다. 민호도 활짝 웃었다. 응, 이제 같이 뛰어놀 수 있어. 그날 오후 지원은 새로운 물리치료사를 찾기 위해 여러 병원에 연락했다. 그는 민호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전문가를 원했다. 박 회장님, 제가 추천할 만한 훌륭한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정형외과 의사가 말했다. 김태현 선생님은 어린이 재활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예약을 잡고 싶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는 어떠신가요? 제가 특별히 시간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원은 전화를 끊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민호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민호의 방으로 향했다. 민호는 하나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민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있었다. 민호야, 내일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러 갈 거야. 이번에는 진짜로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셔. 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서울까요? 폰자, 전혀 무섭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항상 함께 있을 거고 하나도 같이 가자. 하나는 놀라서 지원을 바라보았다. 저도 가도 돼요? 물론이지. 네가 민호의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을 거야. 아직. 하나는 기쁨에 겨워 펄쩍 뛰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호도 안심한 듯 미소 지었다. 하나가 같이 가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지원은 윤희의 물건을 모두 정리했다. 그녀의 흔적을 집에서 완전히 지우고 싶었다. 그는 윤희가 민호에게 한 일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회장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혜진이 윤희의 사진첩을 들고 물었다. 지원은 사진첩을 받아들고 잠시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윤희와 민호 그리고 자신의 사진들이 있었다. 모두 행복해 보이는 순간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지원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어둠을 알았다. 모두 버리세요.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혜진은 망설였다. 정말 다 버리시겠어요, 지원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진첩을 가져갔다. 그녀도 윤희를 맹목적으로 따랐던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회장님, 저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나가 편지를 썼을 때 제가 그것을 윤희 씨에게 건넸어요. 그 아이의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혜진, 씨도 속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윤희에게 속았습니다. 그래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원은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호의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네, 회장님. 제가 민호 도련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진이 나간 후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는 수진을 생각했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민호를 위해 더 강해져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지원, 민호, 하나는 서울대병원으로 향했다. 민호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하나가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며 그를 안심시켰다. 오빠, 이 선생님은 진짜로 오빠를 도와줄 거야. 내 사촌 오빠도 이런 선생님한테 치료받고 완전히 나았어. 민호는 불안하게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정말 아프지 않을까요? 지원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네가 더 강해지기 위한 과정이야. 아버지가 항상 곁에 있을게. 병원에 도착하자 김태현 물리치료사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는 차분하고 친절한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민호야. 나는 태현 선생님이야. 오늘부터 우리 함께 네가 더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울 거야. 민호는 조심스럽게 태현을 바라보았다. 아파요, 시 태현은 미소 지었다. 가끔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천천히 진행할 거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거야. 약속할게. 민호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태현은 민호의 다리를 검사하고 그의 걷는 모습을 관찰했다. 그 후 그는 지원에게 설명했다. 민호의 다리는 기본적으로 건강합니다. 근육이 약간 약해졌지만 그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규칙적인 운동과 치료로 금방 회복될 겁니다.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심리적인 부분도 치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가 경험한 트라우마가 있을 테니까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미 아동 심리 전문가와 상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완전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태현은 민호에게 간단한 운동을 가르쳐 주었다. 하나는 옆에서 민호를 응원했다. 오빠 정말 잘하고 있어. 곧 나랑 같이 달릴 수 있을 거야. 민호의 얼굴에 자신감이 생겼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걸음을 내딛었다. 병원을 나오면서 지원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민호는 회복의 길에 있었고 더 이상 윤희의 거짓말에 속박되지 않았다. 아버지, 나 정말 걸을 수 있게 될까요? 민호가 물었다. 물론이지. 태연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 내 다리는 건강하고 조금만 연습하면 곧 달릴 수도 있을 거래. 민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지원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의 미소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호는 하나에게 물었다. 하나야, 나랑 같이 달리기 시합할래? 하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하지만 내가 이길 거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이길 거야.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지원은 백미러로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드디어 빛이 그들의 삶에 돌아온 것 같았다. 몇 주가 지났다. 민호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태현의 지도 아래 민호는 매일 걷는 연습을 했고 이제는 짧은 거리를 달릴 수도 있게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고 눈에는 생기가 돌아왔다. 지원은 회사 일정을 조정하여 민호의 치료에 함께 참여했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아들이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 오늘은 태연 선생님이 제가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됐대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지원은 아들을 안아들었다. 정말? 그거 정말 대단한 소식이구나. 네, 하나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는 오늘 올 거예요. 물론이지. 미숙 씨와 함께 오후에 올 거래. 민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하나는 이제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고 하나는 민호의 회복을 위한 가장 큰 응원자였다. 오후가 되자 미숙과 하나가 도착했다. 하나는 곧바로 민호에게 달려갔다. 오빠, 오늘은 어때? 새로운 거 배웠어? 민호는 자랑스럽게 일어섰다. 응, 계단 오르기를 배웠어. 보여줄게. 민호는 천천히 거실의 작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하나는 감탄하며 그를 지켜보았다. 오빠, 정말 대단해. 민호가 계단을 모두 올랐을 때 모두가 박수를 쳤다. 민호의 얼굴은 성취감으로 빛났다. 정말 자랑스럽다, 민호야. 지원이 말했다. 미숙도 감동한 표정이었다. 정말 놀라워요. 몇 주 전만 해도 휠체어에 있었는데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민호의 의지가 대단해요. 그리고 하나의 응원도 큰 힘이 되었죠. 하나는 쑥스러워하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민호의 회복에 자신이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다. 오빠 이제 우리 정원에서 놀자. 하나가 제안했다. 민호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가자. 두 아이는 정원으로 뛰어나갔다. 지원은 창문을 통해 그들을 지켜보았다. 민호의 걸음은 아직 약간 불안정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와 함께 뛰어다녔다. 회장님, 정말 기적 같아요. 미숙이 말했다. 지원은 미소 지었다. 네, 정말 그래요. 하지만 이건 기적이 아니라 진실의 힘이죠. 윤희가 민호를 가두지 않았다면 그는 훨씬 일찍 걸을 수 있었을 거예요. 미숙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여자는 어떻게 됐나요? 지원의 표정이 굳었다.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녀와 이상훈 모두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그들은 분명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민호 도련님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한 사람들이니 당연해요.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제가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위로의 말을 건넸다. 회장님도 속으셨어요. 그 여자는 너무 교활했고 모두를 속였어요. 그래도 부모로서의 직감을 더 믿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앞만 보고 갈 겁니다. 민호를 위해서. 그날 저녁 지원은 민호와 함께 책을 읽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시간은 이제 그들의 소중한 의식이 되었다. 아버지, 엄마는 지금 저를 보고 있을까요? 민호가 갑자기 물었다. 지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수진을 생각했다. 물론이지. 엄마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지금 네가 이렇게 잘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윤희 누나가 말했어요. 제가 걸으면 엄마를 배신하는 거래요. 지원의 가슴이 아팠다.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니야, 민호야. 엄마는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셨어. 네가 걷고 뛰고 웃는 모습을 보면 엄마는 정말 행복하실 거야.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지원은 아들을 꼭 안았다. 나도 그래. 하지만 엄마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지키는 한 엄마의 사랑도 계속될 거야. 민호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해방되는 눈물이었다. 다음 날 지원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민호, 하나, 미숙을 데리고 해변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다. 민호가 사고 이후 처음으로 바다에 가는 날이었다. 다들 준비됐나요? 지원이 물었다. 네, 민호와 하나가 동시에 대답했다. 해변에 도착하자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넓게 펼쳐진 바다와 하늘이 그를 방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모래 위를 걸었다. 불안정한 모래 위에서 걷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그는 천천히 적응해 갔다. 오빠, 이쪽으로 와. 하나가 해변 가까이에서 불렀다. 민호는 하나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함께 조개 껍데기를 주웠고 모래성을 쌓았다. 지원과 미숙은 그늘 아래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다. 회장님, 민호 도련님이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미숙이 말했다. 지원은 미소 지었다. 네, 오랜만에 진정으로 행복해 보이네요. 하나도 정말 좋아해요. 학교에서도 민호 이야기만 해요.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미숙 씨, 하나의 새 학교는 어떤가요? 윤희 사건 이후 지원은 약속대로 하나의 교육을 책임졌다. 그녀는 이제 부산 최고의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아주 좋아요. 하나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운다고 신나서 이야기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가 민호를 구했잖아요. 미숙은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하나는 항상 정의감이 강했어요. 어려서부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확실했죠. 그런 용기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자질이에요. 지원이 말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해변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민호와 하나는 하루 종일 놀았지만 여전히 에너지가 넘쳤다. 아버지,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민호가 기쁨에 차서 말했다. 지원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말 그래서 기쁘구나. 네, 바다도 보고 하나랑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 최고예요. 하나도 활짝 웃었다. 저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같이 와요. 물론이지. 지원이 약속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추억을 만들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뒷좌석에서 하나와 함께 잠이 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정말 천사 같죠? 미숙이 속삭였다. 지원은 백미러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그래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원은 민호를, 미숙은 하나를 안아들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미숙이 인사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하나 덕분에 민호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미숙은 하나를 안고 그들의 새 집으로 향했다. 그것은 지원이 약속대로 마련해준 아늑한 집이었다. 더 이상 가사 도우미로 일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미숙은 여전히 자주 지원의 집을 방문했다. 하나와 민호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은 민호를 그의 방으로 데려갔다. 아들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민호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었다. 아버지. 민호가 꿈결에 중얼거렸다. 응, 아들아? 사랑해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사랑한다, 민호야. 그는 아들의 이마에 키스하고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그는 잠시 멈춰 수진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수진아, 민호가 정말 잘 지내고 있어. 그는 속삭였다. 넌 우리 아들이 얼마나 강한지 봤어야 해. 그는 정말 대단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지원은 그것이 마치 수진의 대답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났다. 그는 혼자서 옷을 입고 세수를 했다. 이제 그는 대부분의 일상적인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었다. 아버지, 오늘은 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민호가 아침 식사 중에 물었다. 지원은 놀랐다. 학교? 정말 가고 싶니? 네. 하나처럼 학교에 가서 친구들도 사귀고 싶어요. 지원은 생각에 잠겼다. 민호는 사고, 이후 계속 가정교사에게 수업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 그가 학교에 갈 준비가 된 것 같았다. 좋아, 내가 알아볼게. 하지만 먼저 태현 선생님과 상담해봐야 해. 민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 오후 태연이 방문했을 때 지원은 민호의 학교 복귀에 대해 상담했다. 민호의 신체적 상태는 학교에 다니기에 충분합니다. 태연이 말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반나절만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 활동이나 체육 수업은 조금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물론이죠. 민호의 상태에 맞게 모든 것을 조정할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준비도 중요해요. 민호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데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부분도 신경 쓰고 있어요. 하나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그녀가 민호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연은 미소 지었다.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친구의 지원은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민호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그는 곧바로 하나에게 전화해서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될 거라고 자랑했다. 정말, 그거 정말 좋겠다. 하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내가 학교 구석구석 다 알려줄게. 민호는 행복하게 웃었다. 응, 나 정말 기대돼. 지원은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민호가 정상적인 삶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윤희의 그림자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날 밤 지원은 민호의 방에 앉아 내일 있을 학교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호야, 내일 우리가 네가 다닐 학교를 방문할 거야. 교장 선생님도 만나고 교실도 구경할 거야.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하나도 같이 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나에게 이미 말해놨어. 미숙 씨가 하나를 데리고 학교에서 우리를 만날 거야. 민호는 기쁨에 겨워 침대에서 폴짝 뛰었다. 그의 다리는 이제 그런 움직임도 가능할 만큼 강해졌다.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지원은 아들을 꼭 안았다. 나도 정말 행복하단다, 민호야. 그들의 눈에는 희망찬 미래를 향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민호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찾았고 지원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 여정에 하나와 미숙이라는 새로운 가족이 함께하고 있었다. 6개월 후 부산의 봄은 화사하게 만개했다. 지원의 해변가 저택은 더 이상 침묵과 슬픔의 장소가 아니었다. 이제 그곳은 웃음소리와 기쁨으로 가득 찼다. 민호는 완전히 달라진 아이가 되었다. 그는 이제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어울리고 심지어 수영클럽에도 가입했다. 그의 다리는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제는 아무런 제약 없이 달리고 뛰어놀 수 있었다. 아버지, 오늘 수영대회에서 3등 했어요.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외쳤다. 지원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안아들었다. 정말? 그거 정말 대단하구나. 축하해, 민호야. 하나가 가장 크게 응원해 주었어요. 덕분에 더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지원은 미소 지었다. 하나와 민호는 더없이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같은 학교, 같은 반에 다녔고 항상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래? 하나에게 고마워해야겠구나. 오늘 저녁에 특별한 것을 준비해야겠다. 민호는 기쁨에 겨워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의 걸음은 이제 완전히 자연스러웠다. 윤희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다. 지원은 부엌으로 가서 혜진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은 특별하게 준비해 주세요. 민호가 수영대회에서 입상했어요. 미숙 씨와 하나도 초대할 거예요. 혜진은 미소 지었다. 축하드려요, 회장님. 민호 도련님이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겠습니다. 지원은 미숙에게 전화했다. 미숙 씨, 오늘 저녁 하나와 함께 우리 집에 와주세요. 민호가 수영대회에서 입상했어요.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축하드려요. 물론 가겠습니다. 하나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저녁이 되자 미숙과 하나가 도착했다. 하나는 민호에게 달려가 그를 꼭 안았다. 오빠, 정말 멋졌어. 내가 봤을 때 너는 1등 같았어. 민호는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고마워, 하나야. 네가 응원해줘서 더 잘할 수 있었어. 저녁 식사는 축제 분위기였다. 테이블은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찼고 모두가 민호의 성취를 축하했다. 민호야,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지원이 말했다. 네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모두가 볼 수 있어. 민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리고 하나, 미숙 할머니, 태현 선생님 모두 도와주셨어요. 그래, 우리 모두 팀이지. 지원이 동의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의지였어. 네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식사 후 지원은 특별한 발표를 했다. 오늘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모두가 궁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윤희와 이상훈에 대한 재판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벌금과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의가 실현되었군요. 네, 마침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민호는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윤희 누나는 이제 다시 안 올 거죠? 그래, 민호야. 그녀는 다시는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을 거야. 너는 이제 안전해. 민호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윤희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확신이 필요했다. 지원은 또 다른 발표를 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이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 모두 제주도로 여행을 갈 거예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민호와 하나가 동시에 외쳤다. 네, 정말이에요. 민호의 완전한 회복을 축하하고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기 위한 여행이에요. 미숙 씨도 함께 가시죠. 미숙은 놀랐다. 저도요? 아니, 그건 너무 과분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의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함께 가요. 키친 하나는 기쁨에 겨워 펄쩍 뛰었다. 야호, 제주도에 가게 됐어. 이 민호도 흥분해서 뛰어올랐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 수영도 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네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지원과 미숙은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셨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은 처음 봐요. 미숙이 말했다. 지원은 미소 지었다. 저도 민호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은 오랜만에 봅니다. 하나가 민호의 삶에 들어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끔찍한 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몸서리가 쳐져요. 윤희 씨가 어떻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지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아직 이해하기 어려워요. 심리학자들은 그녀가 대리 뮌하우젠 증후군이라는 심리질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타인, 특히 아이를 아프게 만들어 자신이 돌보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병이라고 해요. 정말 끔찍하네요. 네, 하지만 이제 그건 과거의 일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주 그들은 제주도로 떠났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민호와 하나는 신선한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했다. 우와, 정말 예뻐요. 하나가 외쳤다.
저기 바다가 보여. 민호가 가리켰다. 그들은 제주도 해변가의 고급 리조트에 머물렀다. 아이들은 즉시 수영장으로 달려갔다. 민호는 이제 물속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아버지, 저 봐요. 민호가 수영장에서 외쳤다. 그는 멋지게 다이빙을 선보였다. 지원은 감동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휠체어에 갇혀 있던 아들이 이제는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다. 정말 대단해, 민호야, 지원이 외쳤다. 미숙은 지원 옆에 앉아 있었다. 정말 기적 같아요, 회장님. 네, 하지만 이건 의학적 기적이 아니라 진실과 사랑의 힘이에요. 민호는 항상 걸을 수 있었어요. 그저 누군가가 그것을 막고 있었을 뿐이죠. 며칠 동안 그들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탐험했다. 한라산을 방문하고 용두암을 구경하고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았다. 민호와 하나는 모든 순간을 즐겼다. 마지막 날 저녁, 그들은 해변에서 바베큐 파티를 열었다. 석양이 바다 위로 내려앉으며 아름다운 주황색 빛을 드리웠다. 아버지, 이번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민호가 말했다. 지원은 아들을 안았다. 나도 정말 행복하구나, 민호야. 하나는 민호에게 조개 껍데기를 보여주었다. 오빠, 이거 봐. 이거 정말 예쁘지? 민호는 미소 지었다. 정말 예뻐. 그거 기념품으로 가져가자. 지원은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수진을 생각했다. 수진아, 우리 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봐. 네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마치 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민호가 갑자기 말했다. 아버지, 엄마도 우리랑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 거예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민호야, 엄마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미숙과 하나도 감동받은 표정이었다. 그들은 모두 함께 모닥불 주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웃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제주도를 떠나 부산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여행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집에 도착하자 지원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미숙과 하나를 불러 말했다. 미숙 씨, 하나야. 나와 민호는 많은 생각을 했어.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고 느껴.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살았으면 해. 미숙과 하나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하나가 물었다. 네, 정말이야. 이 집은 너무 커서 우리 둘이서만 살기에는 외로워. 그리고 민호는 하나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보여. 미숙 씨도 더 이상 가사 도우미가 아닌 이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에 살았으면 해.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회장님, 그건 너무 과분한 제안이에요. 아니에요, 미숙 씨. 여러분은 우리에게 진실과 행복을 되찾아 주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의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민호는 신이 나서 하나에게 달려갔다. 하나야, 이제 우리가 진짜 남매가 되는 거야. 하나도 기쁨에 겨워 민호를 안았다. 오빠, 정말 기뻐. 미숙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우리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원은 미소 지었다. 좋아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몇 주 후 미숙과 하나는 공식적으로 지원의 저택으로 이사했다. 하나는 민호의 방 옆에 있는 방을 자신의 방으로 꾸몄다. 미숙은 1층의 아름다운 방에 머물렀다. 저택은 다시 한번 변화했다. 이제 그곳은 단순한 고급 주택이 아니라 진정한 가정이 되었다. 웃음소리, 이야기 소리, 아이들의 발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다. 어느 맑은 토요일 아침, 지원은 정원에 벤치를 설치했다. 그것은 수진을 기리는 작은 공간이었다. 벤치 옆에는 그녀가 좋아하던 꽃들이 심어져 있었다. 이곳은 엄마를 기억하는 특별한 장소야. 지원이 민회에게 설명했다. 우리가 그녀를 그리워할 때 이곳에 와서 그녀와 이야기할 수 있어. 민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도, 하나도, 미숙 할머니도 모두 행복해요. 엄마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원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는 말없이 수진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하나가 정원으로 뛰어왔다. 오빠, 회장님, 미숙 할머니가 점심 준비 다 됐대요. 민호는 일어나 하나에게 달려갔다. 좋아, 배고팠어. 두 아이는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지원은 잠시 더 벤치에 앉아 있었다. 수진아, 보고 있니?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졌어. 비록 네가 없는 것은 항상 아프지만 우리는 이제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 그리고 하나와 미숙,
씨는 정말 큰 선물이야. 그들이 우리에게 온 것은 마치 네가 보낸 천사 같아. 바람이 살랑거리며 그의 얼굴을 스쳤다. 지원은 그것이 수진의 대답처럼 느껴졌다. 그는 일어나 집 안으로 향했다. 식당에서는 미숙이 준비한 맛있는 점심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와 하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웃고 떠들고 있었다. 지원은 문간에 서서 잠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준 하나와 미숙, 그들 덕분에 진실이 드러났고 민호는 자유를 되찾았다. 아버지, 빨리 오세요. 밥 정말 맛있어요. 민호가 불렀다. 지원은 미소 지으며 식탁으로 향했다. 그는 이제 알았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가족은 사랑, 신뢰, 그리고 서로에 대한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네, 지금 가마, 그가 대답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 저택은 이제 슬픔과 침묵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사랑과 웃음,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한 어린 소녀의 용기와 진실을 향한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 덕분이었다. 하나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녀는 모든 어려움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그 용기가 민호를 자유롭게 했다. 미숙이 음식을 나누어 주며 말했다. 자, 모두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특별한 날이요? 지원이 물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한 가족이 된 지 정확히 한 달째 되는 날이에요. 민호와 하나는 환호했다. 지원도 미소 지었다. 그래요, 정말 특별한 날이네요. 우리 모두에게 건배해요. 그들은 주스 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 가족을 위하여, 지원이 말했다. 우리 가족을 위하여, 모두가 함께 외쳤다. 창밖으로 바다가 빛났다. 마치 수진도 그들과 함께 축하하는 것처럼. 친구로 시작해 가족이 된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더 많은 웃음, 더 많은 모험, 더 많은 사랑으로 가득 찬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진실은 항상 승리한다는 것, 용기는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가족은 혈연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에 대한 사랑, 신뢰, 그리고 무조건적인 지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민호, 하나, 지원, 그리고 미숙의 이야기이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고 슬픔 속에서 기쁨을 발견했으며 낯선 이들 사이에서 가족을 만들어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용기와 진실, 그리고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민호와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